단추를 썼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때 일단 변형계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지금 변형계의 그 부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제 제가 그런 걸 좀 그리긴 했는데 싱글레트 자이러스라고 해서 대상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해와 다음에는 싱글레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내랑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프리스가 있는데 뇌알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상이 있습니다. 살라무스가 있는 데고요. 자, 여기는 살라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피살라무스가 있는 곳입니다. 시상 상부. 그리고 여기는 하이포살라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세탈 그래서 중격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린스가 있으면서 프린스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진화할 때 발생학적으로 프린스의 자취를 남기고 해바린 센터가 관자역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템포랄 로브인데 템포랄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돼서 밑에 이렇게 그려진 게 해발 형성체입니다. 그래서 히포캄팔 포메이션이고요. 여기에는 요 히포캄팔하는 그 페리 히포캄팔 자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아니오 여기는 편도체 바디가 됩니다. 발음 잘한다. 달라 바디가 되겠습니다. 편도체 바디. 그리고 여기에는 편도체 바디고 이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였지? 이거는 이게 뭘 같아요? 네, 올팩토리 벌브인데 여기서 바로 후각은 다른 데를 펴지 않고 바로 1차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는 1차 원심선으로 가는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서양배, 배실이 아니고 피입니다. 그럼 과일 서양배의 모양 같다 그래서 피리펌 롭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게 랜드마크를 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림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형계라고 하면은 그 림빅이라는 말을 우리 책에 보면 둘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림빅은 라틴어로서 모서리라든지 가장자리 그런 뜻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감정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까지 우리가 뇌를 공부해 왔는데 뇌를 이제 상상해 보면 처음에 브레인스템 8층류의 뇌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류의 변형계가 들어있는 포유류의 뇌가 그렸습니다. 진화 발생학적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하는 대뇌 피질의 무한한 확장으로 가상 공간을 가져오는 대뇌 신피질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우리도 여기 있는 기본 시스템은 똑같아요. 화내고 어떠한 것을 포리살이 말해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동물과 뇌가 다르다면 절대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브레인 시스템에서는 동화뱀과 나가 똑같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프로그램. 단지 이후에 제일 나중에 발생한 네오코테스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드디어 우리는 변형계를 가진 정말 인간다운 인간, 변형계가 없는 네오코텍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형계가 중요하고 변형계에서 이제 감정을 만들어진다고 해서 감정이 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파테츠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그 미국의 해부학자인데 처음에 누가 여기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처음에 브로카입니다. 브로카는 우리가 스피치로 저 많이 그 언어 영역을 한 사람도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쪽에 그 대뇌의 어떤 나테랄 쪽으로 그쪽으로 있는 걸 감싸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감정에 내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페츠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파페츠의 해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파페츠의 해로는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포닉스에서 내할에서 이게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거는 시상 앞에 있는 전액입니다. 그 안테리어 누클레인데 여기에서 이게 그 파페츠 회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출발합니다. 포닉스에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살짝 가지를 낼 수도 있어요.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만발의 다리 유두체입니다. 유두체로 와서 유두 시상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스냅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테리어 전액에서 하고 여기에서 피지 시상을 통해서 바로 싱글레이트로 갑니다. 싱글레이트로 가서 여기에서 그 대상 다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로 오냐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해마 행성체고 여기에는 요 주위에는 해마 행성체 주위에는 피질이 있지만 여기에는 바로 아까 올프트릭 벌브가 있으면서 피드폼 그 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후각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각내 피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엔소라이날 코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소라이날 코텍스라고 해서 후각 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로 시냅스를 합니다. 시냅스를 하고 여기에서는 바로 여기로 해당 수트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알베올라 패스라는 백샘루와 다음에 관통한다고 그래서 퍼프런 패스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여기로 갑니다. 이게 바로 파페츠 해로입니다. 그래서 파페츠는 이 해로가 감정에 관여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그분이 생각한 거는 광견병의 예를 들었습니다. 광견병의 바이러스가 이 해마의 행성체에 침범했을 때 사람이 되게 과격해지고 되게 과대한 공포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아마 이게 감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거는 아니고 이것이 되게 중요한 행동체의 해로가 되면서 우리들의 기억에 많이 관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파페츠 해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페츠 해로는 감정보다는 기억에 다 관여를 한다는 거를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관여한다는 그 편도체와 제가 이 그림은 그 편도 복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 복합체가 있는데 편도 복합체를 제가 피지로 다 그리기에는 좀 그래서요.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린 건데 편도 그 복합체 핵분이 있는데 일단은 피질 내에서 이루어지는 핵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잘 그 라테랄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기저 외측에서 이루어지는 핵이 있고 중심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확장된 편도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된 편도핵과 그 편도체 복합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건 다 아실 거고 여기에 A라고 하는 거는 바로 확장된 편도체의 침대 선조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여기는 해마 행성체 옆에 있는 중심 내측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분계 선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 A 그러니까 선조 침대 분조 선조 침대 분조 선조 침대 분재 선조 침대핵과 선조 침대핵과 요 피에 백절 부클레스라고 분조 선조 선조 다발이 가는 그 밑에 있는 핵들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측 편도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확장된 그 편도체과 그 편도 연합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인데 결론적으로는 동물들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든다면 반응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네, 동물들이 만일에 이제 변형계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쪽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동물들은 바로 여기에 그 텔레피즈라고 연결이 되는 그게 떴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을 받아들이면 바로 반사수준으로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들이 텔레피즈라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연 반응을 거쳐서 출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박문호 박사님이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10대 1 10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10은 감각이고 1은 운동 출력이고 10만은 연합 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10개의 감각이 들어오면 1개의 섬세한 감각이 들어오면은 1개의 운동 출력을 위해서 아주 10개의 섬세한 감각과 그리고 우리의 여기에 있는 저번에 배웠겠지만은 데네피질은 거의다가 연합세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개의 연합세포가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1개의 운동신경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변형계형 인간인데요. 어떠한 거를 받으면은 바로 즉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참 많은 거를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처음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딱 들으면은 여기에서 청각시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아는 거는 여기에 청각시상으로 올 때는 바로 청각피질로 보내겠죠. 청각피질로 보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여기에 편도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로 보내는데 이게 만약에 위험한 건 어떨까요? 진짜 내 목숨이 달려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바로 피질을 거치지 않고 편도체로 간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즉각 반응하는데 우리한테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변형계에서는 많은 과정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이 과정이 지나간 후에 우리 의식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가슴이 두근두근. 지우지 마.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그런 식이 깜짝이야.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그래서 이게 변형계에서 이제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은 변형계는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변형계에서 제일 주로 다루는 것은 불안과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아주 옛날적으로 그것들이 진화해온 목적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포식자를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서 나를 지키고 번식을 하고 이게 종족들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때의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실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람마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아직도 그 원시적인 그때에 머물러서 불안과 공포를 가득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MRI를 찍어요. MRI 찍으면 아시겠지만 둥그런 원통에 들어가서 찍는데 이거를 클래스토포비아라고 해서 협소 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공포예요. 전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죠. 음악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어떤 분은 통제하지 못하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면 떨어질 것 같다 해서 비행기를 절대 안 타는 분들 봤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일축일발에 지금 막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수혈을 하면 내가 에이즈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도한 공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병적인데요. 우리가 어떤 그런 변형계에서는 이러한 즉각 시스템 이런 거를 무의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신피질을 이용한 피질에서 여기서 지연 반응을 해서 여기에 적당한 반응을 내놓아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면서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피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가바와 글루타메트가 있습니다. 그 가바와 글루타메트는 그 누런들 사이에서 다 다르지만 특히 변형계에 있어서는 아마 저번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세포들이 휴식을 칠 수 있는 세포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60mV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어떠한 것에서도 입력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쉬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위험한 공포가 왔어요. 근데 그 위험한 그 스트레스로도 역치가 60까지 안 오면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이런 거를 내가 조그만한 것을 민감하고 하면은 내 소포가 이거 사람지가 아닌데요. 내 소포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공부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흥분을, 글루타메트는 흥분이고 그 반대로 가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심지어 마이너스 80mV 볼트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60mV는 나는 잘 모르지만 1000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분의 1, 하여튼 간에 그러는데 그러한 거를 유지하는데 변형계에서 특히 그러한 시스템이 잘 연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나는 마이너스 60mV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한 40인 것 같아요. 조그만한 일에도 잘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관계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왜냐하면은 편도체가 많이 해소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코티졸인데요. 저는 제가 맞는 거예요. 상대방은 틀리고.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명기절이 있었어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렇게 내 감정이 그렇지만 이거는 내면에서 나오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때 드디어 사람들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지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는 나의 주관적인 거지만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할 때는 내가 조용히 상대방의 평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내가 계속 오해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진짜로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평생 나는 억울하고 분하고 왕따가 되고 인간관계가 엉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의 평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평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오르르 그 말을 듣고 내가 적대시했었던 사람들 앞에 아 내가 틀렸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예, 하여튼간에 이제 그랬는데 그렇고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양 선생님, 참,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말씀할 때. 그래서 발표한 지 한 서너 번 하는데, 진솔하고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정서, 감정이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감정은, 이런 거 하나 적어놔 보세요. 감정은 영향을 받지만 명령은 받지 않는다. 참고 본질적으로 사용돼서 감정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아주 이게 고집이 있어요. 감정은. 그래서 명령은 안 받아요. 가장 또 아무 명령하면 감정은 막 안 받겠어요. 영향은 받아. 네,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의식은 의식은 굴림은 하지만 지배는 하지 않는다. 네, 이 영구요함처럼 이풍군주제 영구요함처럼 의식은 굴림은 하지만 지배는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다른 말 뭐라 하냐면 우리 생각의 중심센터가 있느냐? 사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 통제하고 명령되는 센터 그런 게 없고 그 전체 역할을 하는 게 의식인데 의식은 이 폭군주제 영국교황처럼 10권은 없는데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 정보 때 질문하셨는데 기억이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편도가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의 그 언제 어디서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건의 내용이 바로 사실이 되죠. 네. 그 다음 사건의 그 감정 부분 있잖아요. 정서, 사건의 정서가 있어요. 정서랑 감정 같은 말입니다. 대박에서. 다마지로가 정서하고 감정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정서 부분을, 자, 중요합니다. 감정 정서 부분은 편도체로 저장을 해요. 내용 부분은 해마에서 저장을 해요. 이거 분리합니다. 브레인에서. 분리했다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마의 이 내용은 사실은 약해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느낌은, 정서는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을 잊어버려도, 내용을 잊어버려도 그거에 대한 뉘앙스, 느낌을 남으면 야가 이쪽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해마하고 편도 연결되어갖고 야가 이걸 다시 살려내요. 네, 어린 남자에 나오잖아요. 뭐 밀밭을 지나가니까 요구의 꼬리가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같은 공공부 뉘앙스를 건드려주면 그때 있었던 게 나와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옛날에 그 여름에 피서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그 사실들이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분리되어 저장이 되어 있고 사실은 먼저 사라질 수 있지만은 이 느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편도체에서 편도체는 이제 크게 나눴는데 중심핵이 있고 피질 내척액, 기저 외척액이 있고 피질 내척액이 있어요. 다이 다른 핵들입니다. 그리고 모아져 있어요. 이게 편도백합체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편도체하고 사실 이쪽에 전전두엽하고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하고 전전두엽인데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균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에서 편도로 가는 것보다 편도에서 전전두엽 가는 게 이게 훨씬 더 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이 미각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더루라는 사람의 강한 주장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상당히 근접한 이야기입니다. 편도는 생명이 중요한 걸 담궜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감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진화를 더 해갖고 전두엽에서 편도를 억압하는 게 더 많아붙으면 우리 점점 소나서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그래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편도체에서 전전두엽 이게 굉장히 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척두엽에 저장되는 이 기억의 매 과정을 이 편도체에서 관여해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놀라운 거예요. 참고 매 가지 하는데 특히 정치나 종교적 신념이 왜 무서웠냐면 얘는 다 개인이 경험했을 거예요. 총리 때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내하고 다른 정치 신념으로 가버리면 정치인들 중에 니하고 차 달라져요. 그 사람 인상이 달라져버려요. 다 경험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며칠 사이 일어나요. 몇 달 사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폴링러가 없어요. 사랑에 빠질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한 처음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같이 한달만 같이 있었는데 아니 한 달 동안 잃어보고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 감정 파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브레인 모든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인터페어런스 간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스스로 관찰해보는 거예요. 뭐 기억이 안 바뀌어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게 감정이 그만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이 트리를 하나가 더 기억하시면 느낌은 요하고 좀 다릅니다. 느낌은 무의식의 주의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다 나머지가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표현하는 거죠. 왜 느낌이 중요하냐면은 의식이라는 건 분리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디 확 모아지는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너 의식적이잖아. 이게 의식이고. 근데 의식 속에는 어텐션이 꼭 들어있진 않아요. 이렇게 풀어진 의식도 있잖아요. 근데 주어지는 이런 자극 속에 그 어텐션을 해주게끔 하는 게 뭐냐면 이 느낌이요. 여기 지금 이제 감정을 느꼈죠? 막을 수 없잖아. 이런 거. 이 생기면 감정이 확 이렇게 나가는 거. 참, 선생님이 뭐, 해가지고 오랫동안 감정이 확 생길 때, 이게 얼마나 전율적이고, 얼마나 꼼짝할 수 없게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는가. 그 상태를 여러분이 하면, 행차에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느낌이 생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브레인에서 느낌이 없으면 클랜트하고 그만한 상황을 느낌이 딱 뭐에 주목을 해라고 주의라는 도장을 딱 찍어준다. 기억.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예. 자, 이거 찍으세요. 아니, 자,